5월 대구시가 K2 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뒤 국방부와 공군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삼익 THK 주식회사 진영환 회장이 대구 상공회의소 제21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신임 진 회장의 각오와 앞으로의 과제 알아봅니다. 대구 경북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의 합동채용 설명회가 오늘 열렸지만 채용률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예천군이 농업과학원과 공동 개발한 꿀벌 신품종 장원을 전국 양봉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K2 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뒤 처음으로 국방부와 공군의 반응이 나왔는데 바로 신기지 기본 구상입니다. 대구시의 입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대구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군과 국방부가 K2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대구 신기지 기본 구상안 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대구시가 K2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설명회에서 공군은 새 비행장과 각종 건물의 면적과 규모, 필요한 예산 등을 제시했고 총 사업비는 대구시가 당초 제시했던 3조 5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공항의 사업 규모도 대구시가 당초 제안했던 14.5제곱킬로미터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공군의 신기지 기본 구상안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K2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이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방안을 찾고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도 찾을 계획입니다. 그 전략 수립에는 아마 어디가 될지 몰라도 이전 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도 또 일부 이루어질 거고, 이전 부지 검토를 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아마 제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는 방법.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국방부, 공군과 이전 시설 규모를 최종 합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구시는 내년 연말까지 K2 이전을 위한 준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방금 보도한 국방부와 공군의 구상안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내년까지 찾기로 했습니다. 재원 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K2 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이전 비용을 확보하는가입니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 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르면 K2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즉, K2 비행장이 이전에 가는 지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대구시가 미리 지어주고 K2 비행장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K2 이전을 위한 이 기부대 양여 방식은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기간 10년 동안 평균 10% 이자로 최대 10조 원의 돈을 빌려야 하는데 K2 이전터 개발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구시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개발이 잘 돼서 돈이 남는 경우에는 개발 이익 전액을 국방부가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에 필요한 군시설을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이 상식밖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 좀 힘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따라 K2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유승민 의원은 최근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다시 옮기고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한번 해보자. 대구의 장기 발전에 꼭 필요한 K2 이전. 그러나 최악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이전 방식이 대구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구에 구축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국방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승민 의원도 사드 대구 배치는 금시초문이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 측이 대구에 배치될 사드 포대를 위해 한국 정부에 대상 토지 제공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으로 옮겨온 이전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합동채용 설명회장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반영하듯 취업 상담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PT 면접과 역량 면접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데 전공 관련해서 개념 정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 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4곳과 대학교 15곳 등이 참여해 지역대학 출신 17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합동 채용 설명회를 좀 더 활성화를 하고 이 지역 인재들을 좀 많이 채용하는 방향으로. 지역과의 상생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률과 방식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채용률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도 채용 계획은 대구 12.5%, 경북 7.7%에 그쳐 부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포트를 늘려서 더 많은 기회가 저희 지방대생들에게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혁신도시 간에는 지원자들이 지역인재 채용 교차 지원이 안 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방식과 범위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신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독도 입도 지원센터가 지난해 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 문제 등으로 일시 보류됐다면서 독도 입도 시설은 주권 행사의 일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유 장관의 적극 검토 발표로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익 THK 주식회사 진영환 회장이 대구 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지역 경제가 도약하는데 상공회의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제22대 상공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삼익 THK 주식회사 진영환 회장을 제22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의 막판 양보로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된 합의 추대 전통이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신임 진영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어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성서 5차 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 지역의 성장 거점들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 창조경제단지로 대표되는 창조경제 선도도시 대구를 위한 노력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과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남북권 신공항, 세계 물포럼 등 지역 현안에도 상공회의소가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기대에 응하지 않도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력 업종 간 갈등의 불씨를 빠른 시일 안에 추스려 지역 경제를 화합의 장으로 이끄는 것도 신임 회장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 경제계 새로운 수장에 거는 대구 시민 모두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총괄했던 간나우토 전 총리가 경주를 방문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일본도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나우토 전 총리를 장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간나우토 전 총리. 4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수습은 불투명하고 국민은 방사능 공포에 시달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現在に至るまで福島の中で12万人の人がこれまで住んでいたところを離れて避難をしています。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선 후쿠시마 사고가 그 위험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福島で最初にメルトダウンを起こした1号機は日本で稼働している原発の中で最も古い区から使われた原発でした。 일본 정부가 이번 주 노원전 5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위험성을 낮추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지자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지역의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事故の後、私が総理の時の暫定的な再稼働の条件には地元の同意ということを必要条件として入れました。ただ原発から30キロの範囲の自治体に対して事故が起きた時の避難計画を作るようにというそういうルールができています。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규제 시스템에 대해선 한국의 안전 수준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일본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2つの部門が一緒のところにあったことが非常に規制の機能が不十分だった原因になったという反省が自己検証の中でも指摘されています。 간나우토 전 총리는 원전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전 세계가 공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私は完全に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ですから原発事故というのはいつどこで起きるかは分かりませんが、いつかどこかで起きると。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월성 1호기 동경주 대책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 3명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주민 수용과 안전을 배제한 수명 연장 허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획 예방 정비에 나선 것은 주민의 의견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며 계획 예방 정비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봉 농가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합니다. 일반 꿀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슈퍼 꿀벌이 예천에서 개발돼 정부 장려 품종으로 보급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양봉 농가의 일손도 바빠졌습니다. 꿀 수확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일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아가시아 꿀 보고 이제 벌을 키우는데 단기간에 많이 수확할 수 있으면 최고죠. 우리 벌을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꿀 생산량은 벌통 하나당 평균 16.8kg으로 캐나다, 호주, 중국에 비해 3분의 1,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의 이런 고민을 들어줄 꿀벌 신품종 장원이 예천곤충연구소와 농업과학원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됐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품종의 일벌은 일반 농가에 있는 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31%나 향상되고 질병 저항성과 번식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여왕벌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발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소득이 31% 정도는 높아진다는 직접적인 얘기가 되겠죠. 국내 첫 꿀벌 신품종인 장원은 시범 보급을 거쳐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양봉 농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다수학 신품종 개발로 국내 양봉 산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이 오늘 부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영남의 정치 지형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울진군 북면농협조합장 선거의 투표지를 다시 검표한 결과 개표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한 표와 2표 차로 2, 3위가 된 장정장, 어승수 후보가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해 어제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투표 유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신 건축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5회 대구 건축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건축 자재와 전원주택 정보, 건축 공구, 디지털 홈 기기, 가구와 인테리어 분야의 200여 개 업체들이 최신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구 직접 만들기 체험 행사와 전원주택협회가 마련한 다양한 강좌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의료관광진흥원과 종합안내센터가 오늘 대구 메디센터 5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4배 정도 늘어난 공간에 직원 수도 2배가량 늘려 이주했습니다. 대구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도 지난 2013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8,400여 명의 외국인 환자가 찾는 등 이용객이 늘어 대구 메디센터로 옮기게 됐습니다. 대구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측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이 진행 중인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를 보장하라며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고 민간 교류 협력을 촉진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90억 원을 투입해 팔공산을 순환하는 총 연장 108km의 팔공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대구시 동구를 비롯해 경산시와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등이고 시민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숲길 정비와 안내센터 설치, 안내체계 구축,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